곧이어 권순우 기자의 금융의 속살 유후 방송됩니다. 안녕하세요.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입니다.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? 뭐 그냥 딱 생각해보면 일단 독촉 전화가 좀 많이 오겠죠.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좀 밤에 집에 찾아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좀 상상이 됩니다. 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못 갚았다. 그럼 이제 아파트가 경매 처분에 되고 뭐 돈을 빌린 사람은 쫓겨나게 되겠죠.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끝까지 못 갚겠다 그러면은 뭐 은행도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. 그러면은 그냥 떼인 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그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연체 금액은 약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. 그 중에 진짜 이거는 못 받겠다 싶어서 그냥 완전히 처분을 하는 금액도 무려 한 달 만에 8천억 원에 달합니다.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지금 상각 처리를 한 채권들을 뭐 대부업체나 그런 데 매각을 하게 되는데 한 1%에서 많게는 10% 정도까지 판다고 해요.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소액 채권이라 그러면 한 만 원 정도에 판다는 거죠. 그럼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사와서 한 5만 원 정도만 회수를 해도 500%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. 근데 이게 뭐 은행이 받다가 포기한 채권이니까 그렇게 회수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. 그러면은 조금 더 과격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불법 출심의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. 아니 어차피 대부업체에다가 만 원에 넘길 거면 그냥 그 사람한테 한 100만 원은 못 갚아도 한 5만 원 정도만 갚으시면 저희가 그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. 하면은 그분도 한 5만 원 정도만 갚고서 빚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? 자, 그런 상상에서 얼마 전 그 성남시를 중심으로 주빌리 은행이 설립이 됐습니다. 그 일정 기간에마다 어떤 뭐 빚이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어떤 기독교의 행사, 롤링 주빌리에서 비롯된 뭐 이름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주빌리 은행이 하는 일은 그 대출채권을 한 5만 원 정도, 그러니까 5% 정도에 사와서 한 7% 정도만 갚으면 이제 탕감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7%도 뭐 끝끝내 못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탕감을 해주는 거죠. 근데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생기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하는데요. 근데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내가 갚을 생각이 없이 빌리는 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있는데 안 갚는 거 이런 걸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100만 원, 100만 원,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진짜 막 수십 년을 진짜 막 빚에 굴레해서 신용불량자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뭐 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최근까지 신용불량자로 사시는 분들이 무려 11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. 국가적인 금융 뭐 재난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가 그것 때문에 무려 18년 동안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서 안 갚은 분인지 갚을 생각이 없는데 빌린 분들인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뭐 금융권의 좀 냉소적인 격언 중에 적은 돈을 빌리면 은행이 주인이 된다. 하지만 많은 돈을 빌리면 개인이 은행의 주인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. 뭐 기업 같은 경우에 수조 원의 돈을 빌리고 못 갚아도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. 근데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고 신용불량자 딱지를 뭐 10년씩 20년씩 붙이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돈이 너무나 필요한데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사실 금융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분들입니다. 이런 분들을 뻔히 알면서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주고 그분들한테 이자를 받아내고 끝까지 독촉해서 원금을 받아내는 것은 오히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주빌리 은행에 간다고 해서 뭐 내 대출을 좀 깎아 주실 수 있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. 이제 부실 채권을 5%에 사올 때 특정인의 채권을 사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주빌리 은행 같은 경우는 부실 채권을 이렇게 왕창 사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7%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고서 그걸 갚는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주빌리 은행은 은행이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업체하고 하는 일이 비슷한 어떤 대부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이게 뭐 얼마나 큰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식의 시도들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영역과
금융시장에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이번 주빌리 은행이 성공적인 어떤 성과를 내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금융부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.